네, 특징주로 대기업이죠. OCI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컨퍼런스 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고 실적 발표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사실 그동안 OCI라고 하면은 이제 태양광 업체다 이렇게 이제 공식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 그 타이틀을 떼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OCI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제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리고 대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오늘 관련된 이슈를 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한번 보고 사업 변화 어떤 내용들 밝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실적을 보시면요. 4분기 영업손실 643억 원. 네. 예상된 영업손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로써 2019년 OCI의 전체 실적을 보시면 마이너스 180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1807억 원 적자를 봤다라는 얘기죠. 이로써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분기별로는 뭐 연속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OCI가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낼 수밖에 없었던 부분, 주력 사업인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부진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폴리실리콘이 적자예요. 이 폴리실리콘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중적으로 쓰이는 그 고순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7달러 선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거든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말 그대로 폭락입니다. 예전에 그 반도체 D램 현물 가격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도 안 돼요. 이거는 폭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낮은 가격대에서 반등할 기미가 계속해서 안 보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그 생산 원가를 10달러 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 가격이 생산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거잖아요. 30%나 못 미치면. 그것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 원가를 계속 떨궈 왔어요. 원래는 고순도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생산 단가가 킬로그램당 16, 17달러 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12달러, 13달러 선까지 떨구다가 10달러 선까지 어떻게든 맞췄어요. 근데 가격이 그것보다 더 낮으니까 아무리 원가 절감을 해도 도저히 판매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가격이 크게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문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태양광 산업은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의 사실상 대표적인 산업인데 왜 이렇게 안 좋냐? 그쵸? 앞으로 태양광 산업은 크게 성장할 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에 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바로 이 태양광 사업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이 태양광 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뛰어든 경쟁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쟁에서 이겨내기가 사실 좀 쉽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한 1, 2년 전만 해도 OCI가 이런 경쟁들을 이겨낼 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워낙에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OCI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까지 보시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자, 친환경 투자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야지 투자가 늘어납니다. 왜냐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환경이 중요해요. 그쵸? 사람이 욕구라는 게 뭔가 환경을 생각하고 뭔가 도의적인 결정을 하고 뭔가 베풀고 이런 것은 일단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어야 돼요. 내가 배고파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친환경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주고 회복이 돼줘야 친환경 투자도 늘어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각국이 목표했던 친환경 투자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태양광 설치량도 규모가 미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많은데 수요가 안 늘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올해 또 태양광 설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증가는 하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낮은 가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또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생산 원가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 전기요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 업체 같은 경우 보조금도 정부로부터 엄청 받고요. 전기료도 싸단 말이에요, 한국보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가 경쟁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OCI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버리기로 했죠. 그래서 군산 공장의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다 끊어내겠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도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는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보다 더 원가를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한국 폴리실리콘, 한국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정리했다는 건 사실상 태양광을 주력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태양광주의 타이틀을 거의 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고요. 군산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은 설비 보완을 한 이후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으로 변환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가격은 $30 선으로 태양광 폴리실리콘보다는 마진을 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으로 전환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반도체 폴리실리콘은 올해 1000톤 규모에서 2022년까지 5000톤으로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화학사업 부분의 개선 계획도 나왔어요. OCI는 예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사명이 OCI가 아니죠. 원래 사명은 동양제철화학입니다. 동양제철화학, 말 그대로 화학이 붙었기 때문에 기본은 화학주란 말이죠. 그래서 고부가 화학 제품에 대한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과 과산화수소 부분 합작 투자도 예정돼 있고요. 과산화수소는 탈색이라든지 표백, 소독 이런 것들에 쓰이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기존에 주력했던 폴리실리콘을 정리한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정리한다. 그리고 태양광 폴리실리콘 해외 일부 업종만 남겨두고 반도체 폴리실리콘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부분에 집중한다. 그리고 기본은 화학주기 때문에 고부가 화학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이익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폴리실리콘 적자는 거의 끊어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흑자 전환이 눈으로만 확인돼도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OCI가 이놈의 폴리실리콘 적자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업 정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사업으로 인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OCI는 당장 이제 급등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어도 좀 완만하게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흐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OCI 관련해서 비교적 굵직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이슈 내용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